레키쇼! 오나이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정말 길게 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맞이를 하게 된 건 FOMC의 결과죠. 네.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그쵸. 우려감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또 고전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낙폭을 그래도 저점 대비는 빠르게 줄이는 모양새인데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돌려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준 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50% 넘게 낮춰 잡으면서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11%대까지 낙폭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도 시장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7%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참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도체 많이 고전하고 네. 있고 이런 가운데 오늘 강한 섹터, 전력, 인프라 이쪽은 굉장히 또 그쵸.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낙태 관련주들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또 좋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주 쪽에서도 바다로 나가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강한 모습들,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또 받고 있네요. 네, 그럼에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오늘도 고민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랭킹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도람뷰님, 저도 믿고 싶어요. 어떤 걸 믿는다는 걸요? 거죠? 네, 일단 맥락 파악이 필요할 네. 것 같고. 서다께님, 뜨는 해 윤지혜. 그래요. 오. 그런데 머라코르님은 요즘은 해가 싫어요. 상반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리얼님 오셨군요. 추석 때 송편 많이 먹어서 비만 치료제로 치료제. 소화 좀 시켜야겠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연휴가 꽤나 좀 길었다 보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살찐 분들 이번에 소화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끼리님 모셨군요. 쉬다 와서 너무 즐거운 윤디, 쉬다 와서 출근하기 싫은 창행 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 분위기가 조금 상반돼 있나요? 즐거웠어요? 전 지금 즐거워요. 왜요? 오랜만에 좀 푹 쉬고 오니까 잠도 많이 자니까 그래요?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쉬다가 오면 출근하기 싫어지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요? 이틀 남았죠, 이틀. 오늘 일하고 네. 내일 일하면 또 주말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당깨님, 지는 해는 뭐예요? 뭐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유규. 우리 PD님에 대한 디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달님, 제 주식은 빠지고 있어서 슬프지만 두 에코님 보니까 힘이 나요. 이거 저희도 오늘 좀 밝게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긴 한데 이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은 맞아요. 결코 이 분위기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신저가를 네.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0% 넘게 떨어지면서 와 진짜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거의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일 겁니다. 저희 도락뷰님이 오늘 바로 좀 올려주신 게 SK 하이닉스 상담이에요. 네. 16만 원대 들고 계시는데 거기서 또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예시한 게 네. 12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말이 돼요? 이렇게 큰 종목이 연휴 잘 쉬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요. 쉬고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10%를 내려버린다? 정말 충격 네.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리고 코코 야옹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에코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런데 모비스의 자동차 쪽으로도 종목 진단 보내주셨군요. 자, 그리고 병재님, 귀숙님도 와주셨고요. 고고식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오늘 랭킹 주제 하나 볼까요? 좋습니다. 자, 랭킹 주제 오늘 두 개예요? 왜요? 왜 하나 볼까요? 랭킹 주제 한 네. 개 봅시다. 자,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흥행 보증. 주식 보증 이런 거 하고 싶다. 근데 보증이 주가 보증. 주식 수익 보증이면 몰라도 주식 보증이라고 하니까 왠지 돈 빌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흥행 보증이라는 말이 네.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요? 랭킹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흥행 보증, 랭킹쇼 이런 이야기도 좋겠지만 네. 사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좀 주가 잘 가는 거 살펴보면요. 네. 미디어 콘텐츠 주들이 좀 잘 가거든요. 왜 그런지 맞아요. 아세요? 왜요?
추석 동안에 베테랑 2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 한국 영화에 흥행작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네. 최근에 설문조사 진행한 게 꽤나 재밌는 좀 설문조사가 있어서 흥행 보증의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뭡니까? 21세기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 배우는?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렵죠? 아니, 어떤 배우분들을 봐도 이 사람이 최고의 배우야? 네. 누구나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인데요?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네. 1위부터 5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오. 쟁쟁한 배우들이고요. 19세부터 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이번에 진행을 한 설문조사인데요. 연령대도 1위부터 골고루. 네,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명씩 먼저 볼까요? 황정민 배우분. 잠깐만요. 베테랑 이거 얼마 전에도 우리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많이 보였던 분이 황정민 배우인데. 자, 거기다가 배우 이병헌 씨, 송강호 씨, 마동석 씨. 네. 그 액션 영화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네. 김명진 님도 마동석 님, 이병재 님도 요즘은 마동석 배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최은식 배우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 계십니다. 이게 진짜 오늘은 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이 되질 않는 네. 가운데서 일단은 최근 대세는 마동석 배우인 걸로 오늘 채팅창의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돌아가네요. 와, 이 예상외로 마동석 씨가 오.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고식님은 그래도 그래도 이병헌 배우 이병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재컬은 어떤 배우 좋아하십니까? 저는 황정민 배우요. 아, 그래요? 들어와. 아, 들어와.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세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영화 신세계를 정말 감명 깊게 진짜 보셨나봐요. 재밌게 봤어요. 몇 그리고 번 봤어요? 한 3-4번 본 거 더 많이 봤죠. 저는 싹 3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 3-4번 네. 본 것 같은데 황정민 배우의 저는 그 생긴 것도 좋고 그냥 외모라고 하지 등치도 생긴 게 좋고. 좋다니 무슨 의미죠? 그게? 뭔가 연기하는 스타일도 너무 좋아요. 덩치는 마동석 배우가 훨씬 크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커서?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여기 네. 나오는 배우들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김민기 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한석규 씨도 저 너무 좋아하고요. 와, 이거 저는 솔직히 오늘 항복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말 명배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흥행 보증 배우라는 타이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그쵸. 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 텐데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큰 거 가네요. 그래요. 이거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오늘 진짜 저희가 밝은 에너지로만 진행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하나 딱 걸리는 맞아요. 바로 이 섹터죠. 네. 반도체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노란뷰님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장중에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오늘 무지막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15만 원대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죠. 15만 원 정확히 현재가고요. 지금도 8%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걱정들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도란표님의 매수 가격은 16만 8,700원이고요. 10%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을 이탈해버린 SK 하이닉스 여기서 더 빠지고 내려가는 건지 모거스탠리에서 나왔던 12만 원이라고 네. 하셨죠. 그 가격까지 과연 내려가는 건지 이 불안감 속에 종목 진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폭락이었습니다. 낙폭을 좀 줄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불안감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명예들의 복귀를 매주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에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큼직큼직한 섹터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제가 좀 많이 조심하셔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까지 언급을 하면서요. 근데 우리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런 게 올라가는 액션이 취해지면은 더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단계에서는 종목이 오히려 누군가는 고점대니까 위험하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 고점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 그러니까 주가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보다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저는 이때부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때 산 사람들이 이제 악질, 이제 매물이 되는 거예요. 악성 매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악질이라기보다는. 그럼 이 매물대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게 객관화된 거거든요.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제. 그냥 차트만 봤을 때요. 근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다 더 내려가요. 점점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만큼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로 보여져요. 자, 실상 그런지 볼까요? 안 그래요.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이러다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고점대를 낮춰가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 조정 받고 가고요. 내려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내려갔다가 반등, 내려갔다 반등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심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등 포인트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많이 물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많이 밀려버린 종목들은 뭐 대장주건 뭐건 안 보는 게 최대한 좋다. 이런 말씀을 항상 같이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뷰가 뭐냐면 다른 반도체랑 SK하이닉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움직이는 게 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PSK홀딩스도 있고요. 근데 그런 HBM 단 종목들이랑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좀 긍정적인 건데 SK하이닉스는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사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발생한다. SK하이닉스는 가치 당연히 좋은 기업입니다. 왜요? 거기서 매출이 주로 발생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구간대 정도면 좀 홀딩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반도체에 지금 낙폭이 발생했던 큰 어떤 궤를 만들어줬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겁니다. AI 버블. AI 투자 오케이. AI 캐펙스 늘리는 거 오케이. 좋은데 AI 투자에서 돈 버는 거 엔비디아만 버는 거 아니야? 그냥 AI를 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투자하는 기업은 많은데.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AI가 버블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반대로 보면은 그러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드는가로 보면 되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실제로 아직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성장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트리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실적 베이스 반도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너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올해 초부터 발생했던 이런 릴레이에 참여했던 기업들, 흔히 말해 반도체의 테마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은 다시 그만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저는 좀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AI 버블론,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한 이런 뭐랄까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꺼져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점이 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우선 제가 첫 단추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려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스텝이 쉽습니다. 주식 투자는. 근데 일단 첫 단추에 이 기술 반등의 고점에 이제 물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큰 수익을 봐야지 하고 홀딩하기가 사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하는 거에 뭔가 역설적이죠.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 투자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대가 뭐가 되냐? 저항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뭐냐? 차라리 지금 반도체가 좋은 내용이 많이 없고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비중을 더 실어서 예를 들어 저가 매수를 더 해서 평단을 좀 낮춘 다음에
진행해 보자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로 수익을 안 보더라도 다른 비중으로, 다른 섹터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후자의 전략을 좀 권장을 드리는 게, 이쪽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해상풍력 가지고 강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더 주목을 받을 거예요. 오늘만 해도 50bp 인하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른 섹터에 오히려 눈이 더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신재생도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유틸리티 쪽도 될 수 있겠고, 그럼 이런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게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평단에서 지금 비중 정도 유지하시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등 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고 때까지 가느냐, 이거는 저는 아직 물음표예요. 다만 지금 평단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슈팅이 좀 세게 나온다라면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이런 가격대는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장주 입장에서. 그랬을 때 이 시간 투자를 같이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금리 인하의 키워드를 맞춰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낙폭이 워낙 좀 세게 나왔고 반도체주들 분위기가 좀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종목으로 도와드렸는데요. 걱정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 비중을 더 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대로 가져가면서 손실을 줄여보고 수익 어느 정도까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도람뷰님의 종목이었고 네. 바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네, 알겠습니다. 유유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낙폭을 그나마 좀 줄어드는 게 미선물의 미선물. 반등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자, 그래요. 확실히 낙폭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양전환 거의 했네요. 성공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했습니다. 지금 돌렸습니다. 방금 전에 돌아갔어요. 다시 보합권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네.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 그쵸. 낙폭을 다 줄여냈고 네.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오히려 좀 더 붙고 있습니다. 오늘 오장은 여기서 힘이 더 빠지는 게 네.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힘 붙여서 오장 더 순조롭게 그쵸, 갔으면 그쵸. 좋겠네요. 현재 코스피 2,57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36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도라뷰님, 네, 힘내 응원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 응원의 목소리가 우리 지수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고고식님, 웬일이요? 웬일로 빨간불이요? 이거 이 시간에 예. 이렇게 아주 놀라주시는 게 오히려 반갑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꽃기리님, 째강 너무 좋아요. 엉엉 매주 월요일 사랑해. 자, 그리고 간성님, 토마토 초코 최고 흥행 아나운서 윤지행이래요. 감사해요. 윤지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니까 네. 오장 내내 이 분위기만 그대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네. 저희 지금 오후장에 빨간불로 돌리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랭킹쇼 효과라고 좀 붙여주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주 없어서 문제예요. 제발 하반기에는 네. 이 시간에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맨날 해야 되는 건지. 자, 앞으로는 오후장이 더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코끼리님 바로. 랭킹쇼 효과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힘을 잔뜩 받아가는 섹터로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사토로님의 종목이고요. 네. 우리 기술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흐름 좋아요. 2,81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약간의 손실은 좀 보고 계신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죠,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2,810원이면 약간의 손실은 보고 계신데 기대감이 좀 엄청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정고점이 3,000원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첫 종목은 너무 힘든 종목이었고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그래도 힘을 받아가는 섹터인데요. 이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힘은 잘 받아가는 섹터인데 평단이 좀 높으셔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고생 너무 많다. 이거 먼저 놓으면 팔아야지. 근데 막상 올라오면은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얘도 똑같이 이제 첫 단추로 가는 겁니다. 첫 단추로 이제 여기서 꿰면은 이제 2,800원에서 첫 단추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 밑에서 그래 좀 손실을 보고 말지 하고 팔면은 괜찮아요. 그런 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버티다 보니까 막 이런 구간까지 가고, 이게 2,800원이면 거의 3,000원인데, 여기면은 이제 1,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일단 원전주의 플로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의도 했었고, 내용들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실 거면, 어떤 종목이든, 고점 형성, 변동성 엄청 튀는 자리에서 들어가실 거면 항상 나는 이 정도 가격 폭이면은 수익을 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나는 한 5%, 나는 10%면 될 것 같아. 정하시고 내가 이 정도 손실이면 감당 안 될 것 같아. 그 전에 잘라낼게. 이런 걸 미리 정해야 돼요. 그래야 단기든 스윙이든 이렇게 짧은 기간에 투자하는 사람들 변동성을 활용할 때는 그런 기준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은 섹터를 굉장히 잘 골랐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거 섹터 잘못 골라서 반도체였다고 볼게요. 더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한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 이거 반도체 어떡하죠? 좋은 얘기 많던데,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의 영역에 기대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역량으로서 이런 투자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원전은 좋습니다. 원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체코에 실제 순방 갔죠. 이거 체코 도장 찍으러 간다 또는 체코 확정 지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의 확정입니다. 그건 확정이 된 거고 추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동유럽단에서 보면은 지금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쪽도 고민하고 있죠. 원전 언제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되지? 우리한테 하라 이거예요. 그거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주변 국가에. 우리가 원전을 할 때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우리 국가에 이제 대통령도 와서 신경을 쓰는 국가야. 그리고 굉장히 잘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전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 기술이랑 원전이랑 뭔 상관이냐? 얘네 이제 계측 장비합니다. 이제 계측 장비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우리기술 이렇게 중소형단의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발전소에 들어가는 계측 장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각을 받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고 저는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데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뭐냐면 원전이 이제 올해 7월에 체코 수주로 시동을 걸었을 뿐이고 실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전 내년 초부터 출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만큼 기간 투자해도 되는 섹터냐? 맞습니다. 근데 종목이 이제 우리 기술이 대형주라든지 안정성 있는 우량주 단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면은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실제 원전 대장주로 갈아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변동성이 존재할지언정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조정 세게 나오는 조정이 발생할지언정 잘 끌고 갈 수 있어요라고 판단하시면 저희 우리 기술도 전 전고대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전고가 3,300원인데 엄청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지난 원전의 퍼포먼스, 주가 퍼포먼스가 막 100%, 200%, 막 300% 상승한 게 아니고 짧은 슈팅 나오고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제로 소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상승 정도의 조정 해볼 만한 거다 정도로 보고요. 저는 더 퍼포먼스가 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다만 이거는 이제 조정도 가운데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좀 감안하시고 우리 기술은 위로 한 20% 갔으면 밑으로도 한 20% 조정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끌고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은 늦었죠. 여기서 추가 매수 잡는 거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끌고 가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뷰라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조정 나오면은 조정 나오는 폭에 맞춰서 한 2,500원 밑에서 약 2,400원 한 요 정도 구간 되면은 추가 매수도 잡아볼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걱정할 만한 섹터도 아니고 걱정할 만한 종목도 아니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기술이래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잘 고르셨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일단 평단가가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쪽이라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추가 매수 구간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와,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두 번째 종목 봤는데 30분이 다 돼가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쇼 주제 5위 하나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그쵸. 내용인데요. 21세기 춤으로 최고의 흥행 보증 배우입니다. 네.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 띄워주시죠. 5위는요. 어떤 분일까요? 이병헌 배우입니다. 네, 배우 이병헌 씨가 18%를 득표하게 되면서 18%에서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5명 중에 5위가 18%면 확실히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맞습니다. 다 네. 20몇 %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5위로 이병헌 배우 나오고요. 왜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뭐 그래요. 자, 이렇게 5위까지 공개드렸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관심 종목 리스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양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오락가락 혼주 양상을 기록하는데요.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현재 그래도 좀 무난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는지 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위와 2위는 무난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각에 2%까지 하락을 하면서 63,1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 62,2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우리 추석 연휴에 현지 시간 15일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30%가량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같은 근거로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공급 과잉과 범용 디램의 수요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이런 가운데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죠. 이 한종희 부회장이 강한 성장을 키워드로 4가지 집중 육성 사업에 대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처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사업 발굴에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강한 성장을 위해서 의료기술, 로봇, 전장, 친환경 공조 솔루션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가는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76% 하락하면서 15만 1,700원 선, 장중에 14만 원 선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었는데요. 그래도 이 8호 쇼크 때의 저점 한번 볼까요? 이 선 위로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8월 5일에 장중에 저점 위로 일단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더 크게 낮췄죠. 기존 대비해서 54% 하향 조정하면서 12만 원으로 제시를 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5,2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신고가가 오늘 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CDMO 관련주가 오늘 장에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 기관 쪽에 6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바이넥스인데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 표결을 거쳐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는 가운데 CDMO 관련주의 주가 상승세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35만 원 선까지 찍었다가 현재 34만 6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8%까지 강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현재 코스닥의 대장주 자리를 굳건하게 보여주면서 엿새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2위 종목과 현재 시가총액 3조 원짜리로 벌리게 되면서 배터리와는 다른 바이오주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주가는 28%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 누겔 기술 수출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전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치료제보다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제로 누겔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오늘장에 12만 4천 원 선 아래에서 0.8%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락한 이후에 그래도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기술이 6%까지의 상승, HD 현대 일렉트릭이 11.8%의 오름세를 띠면서 오늘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전력 기기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또 전력,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약 4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이런 전력기기와 신재생 에너지 주주들까지 상승이 이어집니다. 고려아연은 오늘장에 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오전장에는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다가 11시 구간 넘어서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면서 70만 원 선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관련주가 더 나오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장에 6%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황제주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공장의 매출 인식 확대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에서 이번 주 주목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았다고 하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명에너지가 5%까지 상승하면서 우리기술 풍력, 대명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블루엠텍 1% 플러스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현대차가 3%까지 상승하면서 24만 5,500원 선까지 복귀를 하고 있고요. 현대약품이 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N이 5% 상승하면서 태양광 관련주의 오름세에 오늘장에 눈에 띄고 있고요. HLB가 오늘 3%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횡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네요. 86,000원 오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8월 9일까지 23,700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반토막 이상으로까지 9,000원 아래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은 22%까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미생물 검사 관련한 내용으로 그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큰 폭의 7월 말에 상승을 보였다가요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이 상한가, 영풍이 역시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영풍과 영풍정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매수세 기대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장에 반영됩니다. 제시했던 MBK 쪽에서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가 고려아연이 66만 원 그리고 영풍정밀이 2만 원이었는데요. 그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풍정밀은 아직은 16,000원 선 아래입니다. LG전자가 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LG전자 우선주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가운데 올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 중에서 이 LG전자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HD, 한국조선해양, KCC, 현대로템, CJ 이런 종목들 분석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LG전자의 흐름 괜찮았거든요. 이 6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200일선 깔고 있었는데 오늘장에 갭상승을 하면서 5%의 강세, 전장 쪽에 대한 수주 잔고도 계속되면서 이 삼성전자 대위에서는 또 좀 더 전장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LG전자 오늘장에 11만 원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이 둘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대장끼리 붙여놨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100만 원 훌쩍 다시 넘었죠. 넘어서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알테오젠 이것도 신고가를 쓰고 그쵸. 있으면서 둘 다 지금 52주 신고가 최고의 가격권에서 누가 더 치고 나갈까 고민 많이 되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큰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또 높은 난이도의 질문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실제 이 상승 파동 나오기 전에 이때 제가 4월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나만 믿고 따라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70만 원 후반대에 이거 너무 많이 싸다라고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추천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었는데 다행히 시세가 바로 나와줘서 좀 다행인 종목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을 먼저 드리자라면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크게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도 최근에 발표했죠. CDMO 진출하겠다고. 그리고 대웅그룹도 CDMO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바이오 기업들은 다 CDMO 하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건이 좋죠. 지금 일단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총 통과는 아니고 하원 통과됐고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연내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양 대선 주자가 둘 다 오케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당이 다 좋아하는 법안들은 보통 이제 정치 법안 같은 거는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다른 측면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하면서 어느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고 좀 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양당이 다 좋다 하니까 막 일사천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보면 이 CDMO는 1등은 론자고요. 2등이 캐탈런트고 3등이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4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노보홀딩스의 캐탈런트는 이제 인수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2등은 일단 좀 논외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보홀딩스로 들어가게 되면 빅파마가 CDM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에서는 오히려 거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럼 3등 우시바이오로직스 봐야 되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신규 계약을 미국 바이오테크는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1등 론자 스위스 기업 남았고 4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CDMO는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생산 캐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1등 론자가 더 많이 만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많이 만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단계에서도 세계 최대 캐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5, 6, 7, 8 공장까지 끝나게 되면은 압도적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없죠. 좋은 내용만 있었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기와 더불어서 바이오 상승기가 같이 도래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100만 원 세게 넘어갔잖아요. 100만 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올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밸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서 이제 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라고 우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해야 되는 영역으로 둬야 되는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거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알테오젠 얘기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알테오젠의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빅파마들이 좋은 약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생산 어디서 할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은요. 중요한 생산을 할 그 바이오테크를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플랫폼 기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제형 변형 기술이잖아요. SC 제형으로 변형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계약이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와의 제형 변경 계약이었습니다.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근데 이 변경하는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머크사의 키트루다 약품이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해서 연간 매출이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30조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향후 40조, 50조까지 커질 걸로 좀 예측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독보적인 약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독보적인 약품에 대한 계약을 원래 알테오젠이랑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봤던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점 계약으로 바뀝니다. 이상하죠? 왜 독점 계약을 하고 싶어 할까요? 머크사가. 그 큰 기업이. 이 기술을 나랑 동일한 형태의 면역 항암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랑 하지 마. 대신 우리가 매출 나오는 거에서 약 3%에서 5% 줄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계약 내용 공개는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3에서 5% 로열티를 제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출 보세요. 우리가 30조로 기준으로 계산해도 3에서 5% 계산하면 대충 계산해도 매출 1조 잡힙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매출 1조 잡히면 멀티플 계산을 해도요. 이제 50배에서 70배 정도 주면 시총이 엄청 커지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은요. 17조 정도 됩니다. 전일자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70조짜리 기업이에요. 다만 생산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멀티플 계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바이오테크, 특히 플랫폼 기업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에 대한 성과 하나 나오면 그 멀티플 계산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직 성장폭에 대해서는 둘 다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바이오테크보다 고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좋은 기술을 개발해버린 알테오젠이 예를 들어 키트루다에 진행하고 있는 계약도 내년에 이제 3상 완료되고 바로 FDA 진행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매출 찍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의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은 바이오테크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알테오젠이 높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가지고 제가 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에요 하면은 옛날에 삼성전자 사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알테오젠의 대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내용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구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그쵸. 관계로 빨리 또 다음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바로 가볼게요. 세 번째 종목이 될 텐데요.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 닉네임을 추석 연휴 동안 지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종목은요, 오랜만에 봅니다.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59,000원이고요. 이거 비중이 많은데요. 신한지주 한 종목을 40%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신한지주는 많이 내려간 게 아니죠. 올 한 해 흐름이 좋았고 사실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59,000원. 지금보다 좀 높다는 거. 아니, 지금보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올해 딱 봤을 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죠. 비중도 많아서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신한지주입니다. 높은 가격에 비중도 많으신데 이거 단기간에 승부 괜찮나요? 자, 시간이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단기 하면은 예를 들어 막 단타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색깔에 맞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고점에서 이 꼭대기가 되는 지점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돼요. 이게. 왜냐면 신한지주가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단위의 조정이 나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막 1,900개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40%라는 비중을 이 고점대에 들어가는 건 좀 아쉬운 판단이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시고 좋은 게 보여도 좀 참았다가 어차피 내려옵니다. 제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무조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있죠. 막 테마주, 막 상한가 3연상, 4연상 가는 것들. 그런 걸 할 건 아니니까. 좋은 종목들은 다 이런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꼭 이런 조정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목이 나쁜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별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단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주가 좀 쉬어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시장 막 엄청 좋지 않죠.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거는 보통 시장 중심 섹터이거나 시장 중심주예요. 제가 바이오, 금융, 유틸리티를 우선 지금 금리 인하 초반기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금융주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시장 중심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8월, 9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거. 오히려 더 올라가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지수는 내려가는데 얘네는 올라가네.
오히려 반대가 되네. 시장보다 훨씬 강한 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금융주고 그 대장의 움직임을 주는 게 또 신한지주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잘 보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거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실 안 보는 폭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좋은데 그러면 더 사면 되지 않나요? 그럼 100% 사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장엔 변수가 많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터질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그 전에 주도주였던 애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주에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 비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반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단기라고 하면은 뭐 한 3거래일, 5거래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퍼포먼스 낼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를 한 달 정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저는 이 정고 때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 밸류업 공시가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밸류업 펀드라든지, 그리고 연말에 밸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연말에 발표할게요 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겠죠. 금융사들은 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주사들도 해당이 되는데 둘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알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뭐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하는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PBR이 0.5배입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는 PBR 1배잖아요. 그래서 1배까지 보는 건 좀 어렵다 하시면은 0.7배에서 0.8배를 목표가로 둔다라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거는 저명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아직은 기대치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고 때 넘어가는 걸로 보시고 기간은 한 달에서 한 2, 3개월 정도를 두는 걸로 목표로 두시면은 큰 문제 없는 종목이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까지 해서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이제 슬슬 농담들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쌈바 춤과 함께 쌈밥의 주인 창호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적어도 오늘만 봤을 때 최악이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주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낙폭 더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쵸.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맹활약상 더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네, 지금 먼저 랭킹 주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뵙기 전에 랭킹 주제 4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하나 줄여놓겠습니다. 자, 21세기 춤으로 최고의 흥행 보증 배우입니다. 4위는요? 4위는요. 바로 최민식 배우였습니다. 24%를 득표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와, 잠깐만요. 배우 이병헌 씨 18%, 네. 최민식 배우 24%. 네. 정말 위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그쵸? 맞군요. 그래요. 자, 1, 2, 3위만 남아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송강호 배우, 네. 마동석 배우, 황정민 배우.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대세는 그런데 채팅창에 아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쵸. 마동석 배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토마토의 마동석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직 정말 민망합니다. 너무 아직 작아가지고 네. 2배 정도는 더 커져야 토마토의 마동석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동석 배우가 오늘 1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일찌감치 채팅창에는 나와주셨던 그분을 지금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 뭐 지금 다 아시는 것 같고 1등 한번 꼽아주시죠, 공개적으로. 이거 맞춰야 돼요? 네.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그 윤지 앵커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진짜 네. 맞춰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하얘 보이죠? 제 지금 엄청 웃고 있는데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우리 배우님들 다 특색이 있는데 아 이걸 맞춰야 되나? 이거 맞추면 송강호 배우가 또 싫어할 거고 그렇다고 네 최근에는 황정민이 그 서울의 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지 그거 신과 함께인가 그것도 있었고. 근데 마동석 마배우는 범죄도시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1, 2등은 1, 2, 3등 다 헷갈린데 이걸 누굴 맞춰야 됩니까? 나는 3명 다가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최민식 배우는 대한민국 넘버원 명랑 1700만. 맞아요. 근데 저걸 4등으로 빼버렸으니 송강호 저 배우는 택시 운전사 뭐 변호사 이런 거 좀 일반적인 사람들 그 얘기가 많고 마동석은 주먹 영화 황정민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가는 배우인데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뜨는 사람이 황정민인데 이따가 내가 윤지 앵커 표정을 보고 하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이걸 맞춰야 돼요? 네. 일단 3위까지 갈까요, 그러면? 분명히 황정민하고 마동석이 최근에 천만 영화가 많이 나온 배우고 네. 송강호는 옛날 배우 옛날 배우가 아니고 옛날 영화에 많았거든요. 괴물 같은 거. 그러니까 네. 3등을 송강호로 빼고 마동석하고 황정민 중에는 분명히 답은 황정민을 요구할 것 같아. 그러면 1등 1위는 황정민. 2등 마동석, 네. 3등 송강호가 이란. 윤지 앵커 이란을 표정이 끝내세요. 이란을 끝내세요. 네. 일단 1등 마동석, 2등 네. 황정민, 3등 송강호로 일단 갈게요. 또 바꾸셨네. 알겠습니다. 이란. 왜냐면은 황송. 표정 봐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마황송으로 일단은 그 순서를 잡아놓고 있겠습니다. 사실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설문조사 결과의 하나일 뿐인데. 자, 이렇게 이종국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봅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랭킹쇼 전체의 첫 번째 종목도 SK 하이닉스 반도체였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닉네임은 사이즈업이에요. 네. 그런데 종목 자체는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어보브 반도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12,420원에 비중은 1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왔거든요. 12,420원이면 바닥권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낙폭을 더 키워가게 될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중 자체는 10%시고 평등가도 그렇게 막 엄청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터진단에서 전화로다가 물어봐야지 그 사람 스타일하고 이런 거를 알고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죽은 주식 살려주는 역할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보브 반도체를 12,400원에 산 사람은 일단 차트를 안 보는 사람. 대신 12,400원에 이거 어보보 반도체 발음이 어렵잖아요. 나는 여보 반도체라고 하는 주식인데 우리는 말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편해야 되거든요. 대신 딱 각인을 시키잖아요. 기술적으로 매수한 자리는 초보자가 확실하다. 그러나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납니다. 대신 내가 지금부터 반도체를 만약에 상담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봐야 돼요. 대신 연말까지 보는 과정에서 10월 말, 그러니까 4분기 첫 번째 달
마무리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결론을 얘기해주면 어버버 반도체는 지금 누군가들이 쳐다도 안 보는 주식이지만 분명히 가면서 그게 그 동대 이정재죠. 그 세조 역할로 나온 게 뭐였더라요? 그것도 까먹었네. 또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거기서 송강호는 거기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어버버 반도체. 내가 수익 날 상인가? 맞습니다. 가지고 가면 12,000원대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14,000원도 갈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추종하지는 마라. 여기 시청자분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000명 바로 공약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디를 해야 되는지까지 바로 얘기해 줄 테니까 본인이 차트를 못 보는 거에 대한 고생하면 되고 종목은 잘 골랐어요. 내가 수익은 날 상인가? 수익 날 상 맞다. 10월 말까지 가져가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부보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을 이 평단가에 질문을 하신 건 차트를 좀 안 봤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솔바람 스텔라님 오셨고요. 그리고 개미와 꿀벌님 오셨습니다. 복희님도 반갑고요. 간섭님께서는 오늘 랭킹쇼 주제죠. 마동석 1위, 황정민 2등 이렇게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은 네. 1위를 그럼 누구로 하신다는 걸까요? 한번 이따 여쭤봐 주세요. 그래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이 순위 슬쩍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전문가님, 아까 순위 그대로 가시는 거 맞죠? 마황송으로? 예, 나는 윤지 앵커 간선 보는데 표를 안 내네, 오늘은. 네, 안 낼 거예요. 약간 흔들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기, 창호 앵커한테 답 얻었는데. 저요? 저는 1위가 네. 뭔지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저 몰라요. 여기 정답을 몰라요, 이거 전문가님. 100% 이거 1등 맞추는 건 100% 넌센스예요. 내가 올라가는 주식 다 맞춰줄게. 대신 이거 틀린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강호 관상까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영화 VOD 보는 거요.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근데 마동석은 범죄도시가 워낙 강력해요. 그리고 황정민은 최근에 천만 영화가 서울의 봄도 최근 거고 베테랑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베테랑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황정민으로 답을 요구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동석으로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오. 근데 여기 있는 배우들 다 탑 오브 탑이에요. 그렇죠. 이게 넌센스로 마동석 1번, 황정민 2번으로 갈까 하다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바꿀까요? 그건 전문가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 바꿀래. 마황송으로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대로 유지를 네.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종목 전문가님의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마음으로 확고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오르는 주식 다 맞춰주신다잖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의견 내주실 거거든요. 네. 이 종목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유튜브 수연맘님의 종목인데요. 잊혀진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3만 6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꼭 진단받고 싶습니다. 늘 이토마토 방송으로 힘을 얻습니다. 비중을 늘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기와 중기로 보고 계시네요. 코스모 신소재 현재 주가는 11만 원대입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내가 차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스모 신소재가 우리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스모를 또 우리는 코스모라고 하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그죠? 이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는 2023년 6월 달에 고점 주고 연초에 급반등 주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155여일.
지금 2024년 2월 중말순에 고점 주고 142여일, 대략 12, 3일 여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다시피 저점을 크게 깨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는 10만 원을 크게 깰 확률이 떨어져요. 다만 차트적으로 아까 여보 반도체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거래가 확 들어와야 여기까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시청자분이 질문한 가격이 딱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저점 매수를 잘한 건데 차트가 약할 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다행히 1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향후 12, 3거래일 사이에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그냥 대충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이거 4분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보도 10월 말까지 가져가면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분은 매수한 가격이 아리까리하지만은 이 코스모 신소재도 내가 13만 6천 원에 물렸소. 이거 수익 날 수 있겠소? 그걸 말이라고 하냐? 4분기까지 가지고 가면 수익 날 수 있고, 나는 향후 열흘 사이에 대충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도 오케이다. 아무리 못 가도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4분기 안에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대신 추가 매수한 것은 고가격 언저리에선 팔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4분기 안에 무조건 간다는 네. 의견. 요거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코스모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3위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아까 전에 마황송 순서였잖아요. 그렇죠. 3위. 송강호 배우가 진짜 맞을까요? 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위는 바로 배우 송강호 씨가 맞습니다. 25%. 4위와 겨우 1%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네. 이 설문조사를 한국갤럽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국갤럽에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 최고의 1000만 영화는 의 주제로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한 영화가 이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기생충이었다라는 사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나 봐요. 많이 봐요. 랭킹 주제도 영화로 많이 편향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 사실 네. 이제 요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도 그래요? 별로 좋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마냥 즐거운 거 하기도 애매하고. 저도 요즘에 콘텐츠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드렸고요. 1위와 2위 싸움은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미란 앵커 만날 타임이죠. 네. 아까 전에 채팅창에도 오늘은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2시 5분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 변화무쌍한 구간이긴 한데 이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과연 1시 구간 지나면서 2시 구간 접어들어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종목들을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 구간 접어들면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많이 줄였죠. 지금 거래대금 오늘 많이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63,300원 선 아랫꼬리 조금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부분 눈에 띕니다. 바이넥스는 오늘 강한 장대 양봉으로 20%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주의 상승은 계속됩니다. 우리기술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콤이 이 시각에 23.9%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드론주인데요. 코콤과 함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이런 드론주들이 2시 구간에 올라와 있죠. 제이시언 시스템도
28%까지 오름세를 펴고 있고 또 코콤도 24%, 이 밖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T3 등등 이런 드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는 러시아에 비해서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대규모의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의 무기고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지금 러시아 내부의 주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대피령도 이어졌고요. 이 무기고를 크게 파괴했다. 우크라이나군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드론주의 오후장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이 시각에 8%의 강세를 유지합니다. 퀀타 매트릭스도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바이오 관련주, HLB, 샤페론 오늘 이런 종목들 검색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역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검색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위권 아래에서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 KT그룹주인데요. KTCS, 지니뮤직, KTIS 이런 종목들 KT그룹주들입니다. 이들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 KTCS 신저가 이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 급등, 장 중에는 오늘 27% 가까이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진입률까지 해서 이렇게 KT 쪽의 계열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 그룹으로 변경됐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쪽에서 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현대차 그룹, 기존에는 국민연금이었는데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 그룹으로 변경이 되면서 현대차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KT 그룹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가 3%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7월에 한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씩 고개를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HD, 현대일렉트릭, 젠백스가 지금 25%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소식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신경토행성 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 톱9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면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 시각에 25%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렌텍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 바닥권에서 20%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인공관절 제품, 이 회사가 인공관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인공관절 제품인 이그절트가 최근에 미국 FDA로부터 시판전 신고 절차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 대한 시판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코렌텍도 역시 미국 FDA 이슈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지금 좀 내려가 있는 종목들도 많아졌는데 질문은 이 두 가지. 아까 이종목 전문가님께서 올라갈 종목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대 LG전자 서로 다른 추이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의 우선순위 꼽아주시죠. 네,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서로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냐, LG전자냐, 전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투자 우선순위는 어디로 뽑아주실까요? 이거 지금 답해야 되는 거죠? 미라랭커 이거 맞추라고 하는 건지 틀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왔으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보면은 LG전자, 삼성전자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이거 공황장애 왔나? 이 질문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LG전자는 비리비리하고 삼성전자는 잘 가다가 지금 핵폭탄 맞고 반등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투자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는 LG전자일 확률이 높지만 LG전자는 기술적으로 단기 고점이고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단기 과매도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LG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는 60일, 석 달이에요. 이 종목은 중기를 보통 20일에서 60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석 달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연말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최소 72,500원에서 75,000원까지 기대 수익률이 있고 LG전자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박 터졌죠? 대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LG전자가 매력적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중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둘 다 투자 매력이 있고 이 문제의 정답은 현재 시점에서는 LG전자가 투자하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는 있고 삼성전자도 연말까지 보면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세게 가면 75,000원대까지 기대 수익률은 있어요. 대신 삼성전자는 내 방송을 계속 보면서 추적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상의 답은 없을 것이고 둘 다 좋아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LG전자, 중기적으로도 LG전자도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갈만하고 삼성전자도 7만 2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갈만하다. 내 장담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7만 1천 원이에요. 거기까지는 장담.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냐, LG전자냐, 공황장애 오실 것처럼 얘기하시고 나서는 근데 뭐 구체적인 아주 가격까지.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LG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는 다 좋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알려주셨는데 LG전자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갈 수 있고 삼성전자는 7만 1천 원까지는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7만 2,500원에서 7만 5천 원 부근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역시 네. 아쉬운 이야기도 같이 좀 맞아요. 나와요. 네. 사관님 삼전은 1년 동안 간신히 끌어올린 거 아이고. 몇 달 만에 다 네. 반납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눈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달토끼님 삼성바이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고픔 하마님 오셨군요. 젠백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네. 자, 마린을 계속해서 들어오시죠. 자,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님의 종목이고요. 요새 아이폰 16 시리즈 막 예약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주변에서도. 부진하다고 하던데요. 부진하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또 매력적이다라는 네.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100% 다 적용은 안 되는데 대신에 가격을 기존 시리즈랑 똑같이 거의 맞췄대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일단 예약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관련된 종목. 종목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가봅시다, 지금.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순영님의 종목 BH고요. 27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도 크게 밀렸어요.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도 꽤나 많이 밀려 있는데 저점 부근으로 본다면 8%대까지 밀렸거든요. 10%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평단가도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문가님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차트도 안 보거나 초보자 중에 초보자예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원래 해낸 게 내 스타일인데 이분은 단기가 뭔지는 알고 지금 물어보는지 본인이 지금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놨는데 주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이분이 질문한 거 내가 무시하고 지금 미국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독립돼서 엔비디아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제일 좋은 거고, 지금은. 근데 여기 볼래요, 여러분? 메타라는 주식이 있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타과의 주식이 여러분? 그 메타버스 그쪽. 근데 그쪽 우리나라는 실적이 없죠.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테슬라 2차 전지 테슬라 못 따라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사과가 연휴 때 핵폭탄을 맞았다가 요새 사과값이 다시 금값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과는 애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사과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사과 관련주들 따라갈 수 있어요. 이 BH는 되게 좋은 주식이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쪽 어딘가 여기가 이 주식을 매수하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의견 주고 싶고, 그리고 2만 원에서 2만 1,000원에 팔아라 차라리. 그러면 주식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요건 내 의견.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걸로 해주면 BH는 단기 대응보다는 중기 대응이 유리하고, 단기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형이고 중기적으로가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분이 질문한 대로 진단해주면 이거 비중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죠. 오히려 비중을 늘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하는 가격까지 가면 된다. 이 또한 10월 말 안으로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연말까지 가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네, BEC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단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 사인이 나가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를 애플의 주가랑 연동을 시켜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오히려 통해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의 매도 사인이 나왔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마지막까지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사과님의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도 있고요. 옥동자님의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강성님의 반도체 에이징랜드까지도 있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배고픈 하마님께서 조금 전에 남겨주셨던 그 종목이죠. 오늘장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젠백스입니다. 젠백스의 주가 흐름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맞아요. 오늘 한 번에 좀 폭발력 있게 주가를 탄력 있게 올려주는 모습인데요. 13,6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면 20% 넘게 올려주고 네. 있죠. 이런 급반등 속에 아직 매수가는 못 됐습니다. 자, 그런데 탄력이 오늘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한 번만 조금만 더 올려주면 매수가 근처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팔지 조금 더 기다릴지가 고민입니다. 자, 전문가님, 젠백스입니다. 오랜만에 강하게 올려주는데요. 여기서 그냥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가져가야죠. 대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기사를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분 13,000원대 사서 젠백스를 10,000원까지 빠질 때 동안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김상재 회장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20조 시장 독식 이런 단어. 이런 단어에 사람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이거. 3년간이고 3년이 지나면서 뭔 일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기사에 너무 달려들진 말고 어느 시점에서는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다만 젠백스가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 회사 넘버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너무 여기저기 다리를 뻗친 게 최대 단점이에요. 뭐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되겠죠. 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이 정도 주식이면은 15,000원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팔으셔도 되고, 증 거시기 하면 15,000원 근처에 갔을 때
뭐 줄이든 말든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오늘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이건 못 팔는 게 다행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대웅제약 막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약주는 바닥에 있는 주식은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장입니다. 조금 더 낮춰서 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1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 패턴상으로는 15,000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젠백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네.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5장 남은 시간의 전략을 간단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 외국인들 행태를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보면 오늘 1조를 갖다 붓거든요. 1조를 붓는데 선물은 매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스닥은 0.5 금리 인하 재료 나오면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더니 지금 장중에 또 막 이렇게 반등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나도 지쳤는데 얼굴 지금 퉁퉁 벗잖아요. 이게 어제 파웰 저 사람 연설 들으면서 미역국 한 그릇 먹어갖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이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약할 이유가 없는데 약한 쪽에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다소간의 등락 혼조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최소 241선 언저리까지 올라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부안해동하지 말고 물린 주식 갖고 있다고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정수리에서만 매수하지 않았으면 될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첫 번째 방송인데 뭐 그냥 잘 가고 있는 제약주 그다음에 잘 갈 2차 전지서부터 전력 설비 같은 거 잘 보시면서 반도체 물려있는 사람들은 안 던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등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장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죠? 1, 2위까지 다 공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레키쇼 주제 21세기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배는 누굴까요?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마동석 대 황정민 이렇게 1, 2위 대결이거든요. 결과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와, 요즘 대세는 마동석 배우가 맞았군요. 정말 미세한 차이, 1% 차이로 1위는 바로 마동석 배우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도 맞추셨네요. 보세요. 1, 2, 3, 4등이 1%씩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는 넌센스입니다. 맞습니다. 넌센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 정말 뭐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니까. 자,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긴 연휴를 마치고 나서 함께한 첫 번째 랭킹쇼였습니다.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흔들리면서 맞아요.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꺾이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랭키쇼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도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